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환율과 유가의 안정세에 한 번 힘을 받았고요. 그리고 TSMC의 호실적에 한 번 더 힘을 받으면서 코스피는 2%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코스닥은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상승한 종목의 개수가 2,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는지 먼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보면서 시장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한미반도체, LS일렉트릭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YIK, JNTC, 알테오젠, SP소프트, DIT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신다면 뒤에 모든 종목들이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참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고요. 역시나 오랜만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어제 조선업의 호재와 함께 지금 삼성중공업도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일렉트릭, 어제 전선주도 연일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LS일렉트릭이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해내면서 어제 8.32% 상승한 15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거래 종가를 마쳤는데요. LS일렉트릭을 포함해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강세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운을 펴냈습니다. 알테오젠 4거래일 만에 상승부를 켜내면서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9.58% 상승하며 17만 6,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았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딩 컴퓨팅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글로벌 IT 회사들이 클라우딩 컴퓨팅 테마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대 상승하며 21,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전일장 ASML의 쇼크 수준의 실적에 좀 울었다면 어제는 TSMC의 호실적에 함께 웃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어제 모두 빨간불을 켜놨는데요. 장비단 그리고 글로벌 투톱까지 할 것 없이 모든 종목들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전일장에서는 8만 전자를 내주는 모습 그리고 18만 닉스를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8만 전자를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18만 닉스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TSMC의 실적이 정말 기분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 전일장 ASML이 가져온 좀 업황부진에 대한 우려감을 확실히 씻어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1, 4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 9% 증가했다고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오전장부터 삼성은 추가적인 호재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HBM 16단 개발 소식과 함께 오전장부터 강한 시세를 내줬지만 결국에 장 막판에는 8만 전자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텔이 세계 최대 규모 뉴로모픽 시스템 공개까지 나타내게 되면서 어제 뉴로모픽 테마도 함께 올랐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투톱부터 한미반도체 그리고 IIK 같은 경우에는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SK증권이 발간한 리포트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HBM 시장이 격화되면 격화가 될수록 장비사들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HBM 웨이퍼 테스터의 가장 큰 수혜주로 지금 보시는 YIK와 DI를 들게 되면서 지금 YIK가 상한가로 안착을 한 거고요. JNTC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 시장에서도 강하게 유리기판 테마주들이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조선업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삼성중공업이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9,5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어제 시장을 강하게 움직였던 키워드는 미중 갈등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3배로 인상하겠다라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수혜주 찾기에 투자자들은 열심히 모습이었는데요. 철강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선업이 그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삼성중공업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매수세에 한동안 잠잠했던 조선 3사가 주가가 일제히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선업계 LNG 운반선 수출 500척 달성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94년 처음으로 LNG 운반선을 시작한 이후에 30년 만에 있는 신기록이다라는 내용을 전하게 되면서 삼성중공업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거래대금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업 중에서 어제 가장 크게 시세를 낸 종목은 하나오션이었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신다면 한컴 라이프케어, 크리스탈 신소재, 이구산업과 LB인베스트먼트, 강스템 바이오텍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하락한 종목은 세명전기와 코어스템 캐몬, DI와 그린리소스, JMB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면서 6%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B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용 통신솔루션 V2X의 개발사인 에티포스에 80억을 투자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 성과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인 S바이오메딕스가 연일 강세를 이어오다가 장마감 이후에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인 강스템 바이오텍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본장에서 모두 강했던 종목들이었는데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하락 마감을 보여줬고요. 코어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는 교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환 가액이 8,870원으로 종가 대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5%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DI의 경우에도 투자 경고 소식에 이렇게 하락 마감을 보여줬고요. JMB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장 공시를 전하면서 JMB 3%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가 9.95% 상한가로 6,52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틀 전에 매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매각 기대감이 재차 부각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그 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에 나섰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022년에 한컴 MDS 매각으로 마련한 1,000억 원의 가량을 AI 기업 인수에 활용을 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몰린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컴 라이프케어 측에서는 어제 공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는 경영권 매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라는 공시에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어제 본장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 한컴 라이프케어의 목표치를 상향해야 된다라는 리포트의 영향도 있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던 증시인데요. 일단은 이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상승해서 보합권까지 내려오는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개별 종목들이 크게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보시면 다우산업지수만 유일하게 상승불이 들어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 종목은 바로 실적 발표 있었던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1분기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9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5.2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자체가 시장의 이 기대치를 훨씬 더 크게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8%에 육박했다고 하고요. 주목받는 가입자 수는 전 세계 933만 명이 늘면서 2억 6,9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총 가입자 수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6% 증가하게 됐고 이 역시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공유 계정을 단속한 부분도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넷플릭스 주가를 보시면 이 시간외에서 5%가량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에서 밀리게 된 이유는 결국에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지금 이 2분기에 대해서 가입자 순증이 전형적인 계절성 요인으로 인해서 1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넷플릭스는 이번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94억 9천만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월가의 전망치가 95억 1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를 밑도는 수치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넷플릭스 일단은 가이던스 실망 때문에 주가가 시간외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콘텐츠 관련 종목들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뉴 위즈윅 스튜디오 어제장에서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함께 강세를 보였다고 풀이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 종목들에 대한 타격은 어떻게 입히게 될지 이 부분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이번에 대만 TSMC도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정규장에서 주가 4% 하락한 13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대만 TSMC 실적은 좋았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요. 1분기 자세히 보시면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2,254억 9천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훨씬 더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같은 기간에 매출액을 보시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하며 5,926억 4천만 대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시나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고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생성형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 반도체 이 위탁 생산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TSMC는 위탁 생산에서 전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고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실적을 끌어올렸다라는 진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용 반도체도 역시나 왕성한 수요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뿐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나 PC용 반도체 수요도 회복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처럼 역시나 전망이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가져다 줬는데요. 회사 경영진은 스마트폰과 PC 시장이 여전히 약세를 보인다면서 올해 메모리 칩을 제외하고 전체 시장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10%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CEO 멘트에 따르면 컨퍼런스 콜에서 거시경제와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와 최종 시장 수요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부수적인 측정을 하게 되면서 TSMC 주가로도 그대로 반영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국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파운드리 경쟁자인 삼성전자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장에서는 0.8% 반등을 동시에 줬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8만 원 선에 대한 복귀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간밤에 마이크론 역시나 보조금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장 반도체 종목들 일단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 정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을 받게 될지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어제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였는데 유일하게 섹터별로도 강세를 보였던 쪽이 바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입니다. 메더슨 디지털 홀딩스 2% 상승했고요. 라이어 플랫폼스 4% 강세, 클린스파크 같은 채굴 업체는 더 강했습니다. 8% 급등으로 16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1.6% 상승으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하루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계에서는 내일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차별로 12시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내일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반감기가 가까워질수록 지금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잡히고 있고요.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한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의 비트코인 가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4년 주기로 상승하는 수학 문제의 난도를 따라서 채굴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그때마다 가치는 함께 끌어올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직전 반감기가 2020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감기에서는 비트코인의 블록당 채굴량이 6.25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봤고요. 절반인 3.1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내일을 비트코인 채굴기의 반감기 D-Day로 보고 있는 가운데 D-Day가 되면 될수록 과연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될지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가상자산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함께 묶여봤는데요. T사이언티픽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격에 상당한 연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국내 증시 종목들까지 함께 연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